눈을 감고 또는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당신과 깊게 눈을 맞춰 보셨습니까? 세면대 앞에 서서 무심코 마주한 그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어느덧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예전 같지 않은 흐릿한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조금은 처진 어깨가 먼저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라는 바람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흔적들을 보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기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나 부자도 피할 수 없는 공평한 운명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늘이 깊어지고 초라해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잘 익은 와인처럼 혹은 어두운 밤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처럼 곁에 머물고 싶은 고귀한 향기를 풍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품격이라 부르고 그 사람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을 아우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돈이 많아야 품격이 생기고 비싼 옷을 걸쳐야 아우라가 만들어진다고 말이죠. 하지만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은 물질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꾸민 화려한 치장은 어색함을 더할 뿐이며 때로는 가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의 온도에서, 타인을 대하는 아주 작은 태도의 결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머무는 공간의 정갈함에서 비로소 배어나옵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추해지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외면당하면 어쩌나, 혹은 세상이 나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 기피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쇠퇴기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원석이 수십 년의 모진 세월과 비바람을 견뎌내며 비로소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가장 순수한 보석으로 세공되는 완성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곱게 늙는 법이라는 처세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채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평온함과 존경심을 느끼게 만드는 노년의 아우라를 만드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짧지 않은 오디오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어떤 마음가짐과 향기로 채워야 할지 그 분명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인생의 노을은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장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입니다. 그 찬란한 마무리를 위한 여행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말을 멈추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이 산더미 같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꿰뚫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들의 서툰 행동을 보면 내 시행착오를 나누어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입이 근질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조언들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진심 어린 배려입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나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까?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 필터를 거치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인가? 둘째, 그 말이 선한 것인가? 셋째,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말의 80%는 아마
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풀이하는 무용담,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쓸데없는 뒷말들. 이런 말들은 내뱉는 순간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나를 피하고 싶은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의 아우라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흐름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 결론을 성급하게 강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이자 범접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비로소 상대의 다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하고 싶다면 당신의 입을 닫고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넉넉하고 깊은 그릇이 되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그 비어있는 공간의 품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기를 채우는 적극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경청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삶의 깊이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곧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로 변모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내뱉는 단 한마디는 수만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되며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준 지혜를 아우라로 승화시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의 절제와 침묵이 진정한 품격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정갈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면이 호수처럼 깊고 훌륭한 철학을 가졌다고 해도 겉모습이 지저분하거나 방치되어 있다면 그 진심은 타인에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노인이 나이 들면 볼 사람도 없는데 대충 입고 살지 뭐. 편한 게 최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놓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노년의 아우라는 바로 그 대충이라는 마음가짐을 과감히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갈함은 결코 사치스러운 명품을 두르거나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세탁되어 구김이 없는 상태, 정돈된 머리카락, 손톱 끝의 청결함,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하고 맑은 향기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의 인상은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되지만 노년의 인상은 그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축적된 생활 습관의 총체적인 결과물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몸의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취가 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는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샤워를 하고 입었던 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방의 공기를 자주 환기하는 것. 이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행위가 사실은 엄청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정성껏 가꾸고 사랑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옷차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행하는 비싼 옷을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 체형에 잘 맞고 색상이 조화로우며 때와 장소에 맞는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1분만 더 나를 살피고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정갈한 외모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며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라의 시각적인 완성입니다. 나아가 정갈함은 우리의 일상이 머무는
공간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잠자고 밥을 먹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그 공간이 무질서하게 어질러져 있다면 우리의 정신 또한 산만해지고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비워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변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미니멀한 생활은 노년의 정신을 맑게 깨어 있게 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는 더 소중한 가치와 평온을 담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나 자신과 주변 환경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이 됩니다. 정갈함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야 비로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 내가 단정하고 맑은 기운을 띠고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실리고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힘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타인을 압도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고 안심시키는 넉넉한 기운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정갈한 외모와 내면의 침묵을 갖추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보다 그들과 어떻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혜롭게 관계를 맺느냐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미니멀리즘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닌 품격 있는 거리두기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노년의 가장 큰 적을 고독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각종 모임에 발을 들이거나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며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우라가 있는 어른은 관계에 목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주는 평화로움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즐길 줄 압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의 온기가 필요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거리, 즉 품이 있는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노년의 관계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수십 년 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깊이 개입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려 들면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내 과거의 잣대로 그들의 인생을 교정하려 드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품격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지긋지긋한 잔소리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되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지혜로운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사랑이자 아우라입니다. 친구 관계 또한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인맥을 넓히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누는 것이 훨씬 값진 일입니다.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허탈함과 피로감만 남는 관계는 이제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대신 그 깊이를 더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관계를 명품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처량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사람, 자기만의 취미와 사색의 공간을 가진 사람 곁에는 역설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독립적인 기운과 여유로운 아우라가 타인에게는 동경과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거리두기는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는 성숙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사생활을 굳이 캐묻지 않고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삼가며 각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 이런 태도를 견지한 노년에게서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향기가 납니다.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어른. 그런 어른 곁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사고의 유연함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통이 단절된 완고한 노인이 아닌 시대를 품고 젊은 세대와도 호흡할 수 있는 진정한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은 조금씩 딱딱하게 굳어지지만 우리의 마음, 근육만큼은 반대로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계하는 꼰대라는 존재의 핵심은 물리적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 특정 시점에 고착되어 타인의 의견이나 새로운 변화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의 아우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완고함은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아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만 유연함은 사방으로 길을 내어 새로운 인연과 지혜를 불러들입니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먼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도 변하고 흐른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이나 성공 방정식이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유행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낯선 삶의 방식들을 보며 혀를 차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저 시대에는 저들만의 새로운 규칙과 정의가 있음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지진 어른은 결코 자신의 경험을 정답이라 우기지 않습니다. 대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하니? 그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 라고 묻는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매력과 존경심을 발견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 겸손함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빛나는 아우라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생각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신선한 정보와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유연성은 단순히 타인을 대하는 처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자신의 신체적, 환경적 변화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는 다리, 자주 깜빡거리는 기억력, 안경 없이는 침침해진 눈을 저항해야 할 적군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십 년간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훈장이며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 중 일부일 뿐입니다. 저항하면 고통이 가중되지만 수용하면 지혜가 싹틉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기쁨들에 집중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세상과 화해한 품격 있는 노인의 뒷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외적,
내적 변화들을 하나로 묶어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 즉 감사의 철학과 매일의 리추얼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정갈하게 꾸미고 입을 닫아도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억울함,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부정적인 기운은 결국 당신의 눈빛과 작은 몸짓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아우라의 완성은 내면의 깊은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품격 있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작은 의식, 즉 리추얼을 정성스럽게 수행하며 삽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정성껏 차 한 잔을 내리는 시간, 창문을 활짝 열어 오늘이라는 선물을 맞이하는 환기 시간, 혹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소박한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들은 자칫 허무함이나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노년의 일상에 단단한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 질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매일매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가 가진 경이로운 힘을 믿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젊음도, 사회적 지위도, 건강도, 그리고 소중했던 인연들도 하나둘씩 곁을 떠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것,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수심과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작은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맑은 빛이 납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주름을 펴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의 아우라는 주변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이시킵니다. 불평과 불만은 당신을 추한 노인으로 만들지만 감사와 만족은 당신을 성자 같은 어른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거대한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남길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삶의 궤적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며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 긴 사유의 여정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품격 있게 늙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며 세상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노을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노을은 해가 지는 슬픔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뜨겁게 살아낸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우주의 장엄한 찬가입니다. 또한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준비하는 가장 평화로운 쉼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 역시 이와 같습니다. 신체적 활력은 예전보다 떨어지고 활동하는 반경은 좁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넓으며 투명해질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침묵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단단히 쌓으십시오. 정갈함을 통해 당신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십시오.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 타인과 나 사이의 평화로운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늙지 않는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상 위에 매일매일 감사의 향기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경이로운 예술작품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권위를 세우려 애쓰지 않아도,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이 뿜어내는 그 은은하고 고귀한 아우라에 이끌려 기꺼이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고 당신의 미소 한 번에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아우라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온 고목이 그 몸 안에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이테를 새기듯 여러분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기쁨, 뜨거웠던 눈물과 소박했던 웃음이 골고루 버무려져 만들어지는 인생 최고의 결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세월을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누구보다 귀하며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조금 더 품위 있고 빛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며 아우라는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보다 한결 더 온화하고 정갈해진 당신의 얼굴을 마주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찬란하며 당신의 향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여백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품격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